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상담 전화, 주상전화 수요일에도 인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영의정 아나운서 김세영. 네, 아나운서 권재윤입니다. 네, 오늘 시장은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좀 양대 지수도 낙폭을 줄여가는 하루였습니다. 맞습니다. 코스닥은 또 상승으로 마감을 했죠. 네, 달러 인덱스가 좀 빠지면서 원달러 환율도 조금 안정세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특히나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2차 전지 섹터가 다시 한번 또 강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2차 전지는 가지만 내 종목은 왜 안 가나 네. 고민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되는데요. 지금 바로 연락 주셔야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02-2000-4919, 02-2000-4919번이고요. 또 전화가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또는 유튜브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 샵 2034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되고요. 또 유튜브 채팅창에도 고민되시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남겨주시면 저희 전문가분들이 자세하고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럼 본격적으로 상담 들어가기 전에 저희 시장 이슈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네 분과 함께 하도록 하죠. 좌회정에는 정태근 이사 그리고 정재훈 대표 모셨고요. 네, 우의정에는 예병군 대표 그리고 이성우 이사님 모셔봤습니다. 네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앞서 말씀드렸던 2차 전지 이야기 해볼게요. 네.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 인도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여러 생산 문제점들이 있고 외신들이나 일론 머스크 본인도 네. 호평을 좀 내놓고 있어요. 근데 여기저기서 그런데도- 뭔가 비판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그런데도 테슬라는 오르고 있고 LNF도 급등을 했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도 장중에 총 10조를 돌파했습니다. 과연 2차 전지의 상승이 정말 업황 회복이 되는 신호일지 정재훈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2차 전지에 대한 의견 어떻게 보세요? 예, 업황에 있어서의 회복 이 부분들은 더 지나가야 될 것 같고요. 그냥 기술적인 흐름이 아닌가라고 좀 보여집니다. 일단 최근 들어서 시장에 수급이 좀 들어왔던 게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와 그다음에 두산 로보틱스 이 두 종목의 수급 쏠림이 좀 상당히 강했었어요. 그러다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윗골을 좀 달아주는 차익 매물이 좀 출회가 됐었죠. 그러면서 2차 전지 쪽으로의 반발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된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고요. 장기적으로 좀 보게 된다라면 시장에 있어서의 성장하는 부분들은 의심할 여지는 없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다만 이제 아직까지도 이 고밸류에 대한 논란 이 부분들이 여전히 좀 남아있는 그런 사항들이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에 올라가는 그 부분들을 보게 되면 밸류가 좀 상당히 높은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올라가지 못했던 그런 양극재 쪽이라든가 셀 쪽으로 좀 매기가 들어온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고요. 아무래도 이건 단기적인 흐름들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양극재 쪽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좀 박스권의 흐름들로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당분간 크게 밀리진 않아도 이러한 흐름들은 좀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는데 수급 주체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특별 편입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감안하고 매기가 좀 들어온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12월 달 동시만기 이후 때까지는 조금 지지부진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일 수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많이 빠져 있고 성장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에 있어서의 반등이 좀 나오게 된다라면 2차 전지 쪽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가능성이 좀 높은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럼 결론은 저점 매수는 가능한 그런 사항들이고 좀 길게 보게 된다라면 분할로 매수 관점은 좀 가능하겠지만 단기적으로는 박스권에 대응이 필요한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저점 매수는 가능하지만 뭔가 박스권의 흐름을 좀 예측을 하면서 대응을 네.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2차 전지에 대한 흐름 저희가 잘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시장에서 핫했던 섹터가 있죠. 바로 STO가 살아났습니다. 맞아요. 정말 오랜만이네요. 그러니까요. 서울 옥션이 상한가를 기록했고 갤럭시아 SM 같은 종목들도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는데 네. 사실 지난 2021년 말에 정말 이런 STO, NFT 관련주들이 정말 맞아요. 상승 탄력을 많이 받았었잖아요. 그때 상황을 재현할 수 있는 건지 정태근 이사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어떤 이유 때문에 올랐고 앞으로 좀 이 상승 탄력에 우리도 올라타봐도 괜찮을까요? 일단은 서울옥션이 스타트를 끊었다는 게 큰 의미를 좀 가지는 것 같아요. 네. 그 서울옥션 블루가 첫 조각 작품으로 이제 미술품 앤디 월의 달러 사인 이라는 작품을 첫 번째 조각 투자 상품으로 일단은 진행을 하게 되는데 투자계약증권 신고서를 금감원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
조각 투자가 될 만한 상품이 금감원에 신고가 됐고 이제 앞으로 STO가 열린다는 그런 기대감들 때문에 일단 오늘 이렇게 강한 반응이 좀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중요한 건 추세적으로 계속 이렇게 상승이 나올 것인가, 이게 결국에는 이제 제가 드려야 되는 답인데 일단 그거에 대한 답을 좀 드리자면은 추세적으로 이어질까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결국 어디에서, 그러니까 상품들은 계속 나올 건데, 그러니까 조각 투자 뭐 투자 계약 증권을 투자 계약 증권이 된 조각 투자 상품들이 계속해서 앞으로 나올 건데, 중요한 건 이 상품들이 나오게 되면서 어디서 돈이 제일 많이 돌 것이냐, 이게 좀 관건인데, 이게 결국 이제 플랫폼에서 거래 수수료를 누가 가져가냐가 관건이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예를 들게 되면은 우리 가상화폐를 한번 예를 들어보게 되면, 가상화폐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발행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발행을 많이 하지만은 물론 그쪽은 주식이 상장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논의긴 하지만, 이 발행하는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었다기보다는, 발행 주체가 뭐 돈을 번 것도 있겠지만은 그쪽보다는 결국 이제 코인이나 거래소가 돈을 많이 벌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런 조각 투자가 활성화되게 되면서 거래가 활발해지게 된다라면은 결국은 이 플랫폼을 어느 쪽에서 하냐가 관건인 것 같아요. 근데 민간이 아니라 STO를 하는 건 결국 제도권을 끌어안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증권사가 앞으로 이런 수익을 가져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관련 종목보다는 차라리 이 조각 투자에 직투를 하는 게 차라리 낫다라고 봅니다. STO를 보고 관련주에 투자할 것인가, STO 투자할 것인가, 여기서 첫 번째 질문을 하게 되면은 STO 투자하는 게 낫다. 그리고 관련주 같은 경우는 예전에도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관련주도 올랐었잖아요. 그런데 그 높이가 계속 낮아졌어요.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는 직투를 하는 게 낫다고 봐지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직투를 하게 되면 앞으로 이제 관건이 뭐냐면, 이게 소유권이 인정이 되느냐 아니면 수익에 대한 청구권이냐, 아마 여기서 또 좀 갈리게 될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앤디 월 작품 같은 경우에도 이 앤디 월의 어떤 미술품을 기초 자산으로 한 투자 계약 증권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앤디 월이라는 작품이 기초 자산이 되고 그 기초 자산을 가지고 투자 계약 증권을 발행하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면은, 그러니까 앤디 월 작품에 대한 소유권을 가져와서 그 미술품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서 수익이 발생이 되느냐, 아니면은 이 앤디 월의 작품에 대해서 발생된 수익에 대한 청구권이 발생되면서 거기서 발생된 수익만 이렇게 취하느냐, 이것도 얘기가 달라지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잖아요. 어떤 정말 갖고 싶은 제품이 있고 상품이 있는데 그거를 직접 소유하는 거하고 간접적으로 여기서 발생된 수익만 가져가는 거는 느낌이 좀 많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제 확인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은, 이 최근에 뮤직하우 같은 경우도 이제 저작권, 이게 실소유권이 아니고 여기서 발생된 수익 청구권이라고 결론이 났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SEO 같은 경우도 소유권이 아니라 청구권으로 가게 된다라면은 아마 주식 투자 같은 이런 매매 차익보다는 그 소위 말하는 배당주처럼, 그러니까 리츠가 얘가 되겠죠. 리츠 같은 어떤 배당 수익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하면 무슨 얘기냐면은, 관련주보다 굳이 STO 쪽으로 투자를 하게 된다라면은 관련주보다는 직투하는 게 낫다. 이게 좀 결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히려 직투를 하는 게 낫다. 그리고 만약에 수혜를 본다면 이런 가상화폐, 뭐 NFT 관련주보다는 오히려 증권사들이 수혜를 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지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관련주 사야 하나 말아야 하나 했는데 네. 좀 지켜보도록 할게요. 네. 저희 다음 문제도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이 파나마 정부가 퍼스트 퀀텀 미네랄스가 소유하고 있는 구리 광산을 폐쇄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근데 뭐 구리 가격은 좀 소폭 하락하고 있지만 구리 관련주들이 시간 외에서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성웅 이사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이 구리 가격 관련한, 또 이 광산 폐쇄 관련한 이슈를 좀 어떻게 이 관련주들에 적용을 좀 해봐야 될까요? 우리가 원자재는 수요와 공급 부분, 이 부분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영향을 미치는 건 우선은 공급 부분입니다. 그랬을 때 이게 파나마의 광산 같은 경우를 폐쇄했을 때 전 세계의 생산량이 어느 정도 차지하는지 여부를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게 확산될 수 있는지 여부를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 7월로 가보면 구리 가격이 상승했던 요인이 경기 외로 파나마 운하 같은 경우를 여기에서 운하에서 좀 이 부분을 닫으면서 구리 가격이 상승을 했었고요. 그 부분은 칠레가 전 세계 생산량에서 25% 이상을 차지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수송을 할 수 없는 구조다 보니
구리 가격이 상승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공급에 대한 변화입니다. 수요에 대한 부분은 터치를 하지 않았어요. 그렇다 보니 구리 가격이 한 달 만에 제자리로 돌아오는 모습이 나왔고요. 이번 케이스 같은 경우는 파나마와 관련된 광산이 전 세계에서 한 1.5%의 생산을 차지합니다. 그렇다 보니 공급적인 이슈가 부각됨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확산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관련주들을 시간 외 또는 내일 매도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한 5일 전이죠. 5일 전에 이 부분과 동일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관련주들이 주가가 상승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다시 하락을 한 상황이고 기술적으로는 반등이 나올 수 있는데 5일 전에 주가 수준으로 반등이 나오는 그러한 상황에서는 매도를 하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긴 네. 이미 나왔던 이슈고 그때 한번 급등했다가 조정을 받았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뭐 같은 반등이 나온다면은 오히려 좀 매도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라는 네. 말씀이시네요. 네, 어찌됐든 간에 시간의 거래에서 뭐 대창, 이구 산업 같은 종목들이 견조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계속해서 마지막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 지금 코스닥 상장사인 사이토젠이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CJ 일가가 700억 원을 투자했다고 하는데 사이토젠 시가총액을 보니까 한 2,700억 원밖에 되지 않더라고요. 굉장히 대규모 투자인 것 같은데 우리 투자자분들이 관심 있게 지켜봐도 될 만한 이슈인지 예병근 대표님 통해서 들어볼게요. 네.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미래의학과 관계된 얘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표적항암 치료제, 그다음에 그 표적항암 치료제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가 사이토카인 폭풍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제가 이 주상전화 프로그램에서도 몇 번이나 얘기를 드렸었던 내용인데 이 사이토카인 폭풍은 사이토카인이 과다하게 분비되면서 일어난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정상세포까지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 몸에 상처가 생깁니다. 그러면 그 상처에 다른 병원균이 침투를 하게 되면 내 몸에 있던 내성에 있던 좋은 균들이 힘을 합쳐서 싸우겠죠. 이때 이제 너무 과도하게 반응하는 것을 사이토카인 폭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암덩어리는 되게 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되게 과도하게 반응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이토카인 폭풍인데 이러다 보면 정상세포까지 다 죽어요.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표적항암에서는 없애보고자 하는 노력을 연구를 계속 해왔던 거예요. 그 회사가 바로 사이토젠입니다. 이 사이토젠이 중요해질 수밖에는 없는 시장이죠. 근데 이게 미래 가치는 있으나 지금 당장에 돈이 되느냐에 대한 부분에서는 아직까지는 약간 미지수예요. 그렇지만 지금 대기업으로 봤을 때는 미래 가치가 너무 명확해 보이는 거죠. 우리가 고형암 환자들 그리고 지금 많은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들이 삶의 질까지를 논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표적 항암이 아니면 삶의 질이 너무 무너지는 거죠. 정상세포까지 죽으니까 완전 그 항암 치료 받으시는 분들 보면 삶의 질이 완전 무너지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연구하는 회사에 CJ가 투자를 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사이토젠에 분명하게 긍정적인 역할이 있을 거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사이토젠의 연구 결과가 있기 때문에 CJ도 투자를 결정하지 않았겠냐라고 일단 예상해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이게 지금 내일부터 그럼 상한가를 가나요? 당연히 상한가를 갈 수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제 사이토젠이 만약에 못 따라갔다. 그러면 이제 사이토젠의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소니드라는 회사가 있죠. 그 회사를 또 2차적으로 좀 주목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이토젠이 지금 앞으로는 표적 항암 시장, 그다음 면역 항암 시장 여기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그래서 CJ도 투자를 했다. 이렇게 간략하게 정리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사이토젠이 시간의 거래에서 가격 제한선까지 올라선 점 우리 투자자분들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